일상에 지친 우리들을 가장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거. 한 그릇 국밥 아닐까요? 수저를 들고 국물을 딱 떠먹는 순간 눈썹이 내려가는 맛이다. 미간이 펴지면서 입가에 미소가 쫙 퍼지죠. 나는 국물 없이는 밥 못 먹어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한국인 밥상의 중심은 역시 뭐 국물 아닐까요? 우리에게 국은 그냥 국물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어찌 보면 삶 그 자체죠. 예전에는 국이 밥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한 수단으로 좀 사용이 되었었다면 요즘은 국물 요리가 다채롭게 더 개성이 강하게 발전을 하면서 국물 요리의 독립시대가 온 게 아닐까. 어우, 이렇게 춥지, 오늘? 야, 이거 오랜만에 눈 보네. 예. 예? 아주 예쁘게 왔어요. 눈 받는 소리가 좋아요. 눈 오는 날 닭볶음탕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좀 맛있죠. 아, 배경이 일단 굉장하니까. 사실 닭볶음탕이 최신 요리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1924년에 나온 책인데 조선 무상 신식 요리제법에 보면요. 개성에 유명한 향토 음식이었다고 적혀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고춧가루, 고초를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맑게 끓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닭도리탕도 도리탕이라고 불렸는데 그게 이제 도리탕이라는 카테고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야, 이 너구리 잡나 보다, 이거. 어? 와, 여기 너무 멋있다. 와, 야, 이거 진짜 딴 세상이네, 들어오니까. 야, 벽에 장식을 이쁘게 해놨어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근사해서 연기랑. 무슨 갤러리 같아요. 네. 갤러리 같아요. 근데 불 앞에 있으니까 좋은데. 낭만적. 낭만적이야. 뭔가 캠핑 온 것 같고. 네. 저는 이런 식당이 그냥 처음 와서 아, 의외로 안 가본 데가 많아요. 가만 보면. 이렇게 테이블이 없는데 처음 와요. 10년 전에도 되게 핫플레이스였어요. 10년 전에도 이 이 스타일이었어요. 스타일이었어요. 30년 됐나? 회장님 여기 얼마 됐죠? 지금 저 한 30, 한 2년 됐죠. 32년. 그럼 그 처음부터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저 아주 일단 데서. 그러니까 저 산꼭대기에서 장사하셨는데 비포장이었어요. 그럼 심지어. 거기는 아 비포장길, 오셨구나. 그때 아, 그 왔어요. 이제 예. 기억이 나네. 그 비포장길을 달려서 산길을 한 10몇 분을 막 달려가야 그래. 되는데 거기 식당이 딱 있는 거였지. 앞에 개울이 있고. 거기도 버글버글 했었어요. 사장님이 민기남 사장님이세요? 아니 우리 마누라 난 저 불때중 밥얻어 먹는 사람. 다 사장님이 민기남 선생님이시고. 와! 오, 퍼포먼스. 와! 우와. 이거야말로 정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네요. 이거 무조건 찍어야 되는데. 아우, 핸드폰이 없었네. 잠깐. 내가 처음에 이 집 왔을 때 10년 전에도 가격이 2만 원 넘어서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양을 보니까 닭이 이만하네요. 네. 이거 한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모르겠어 난 그런 건 여기. 사장님 너무 좋아. 사장님 너무 좋아. 불 때는 남자. 사장님 근데 이거는 처음에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아유 이거요? 네. 아이디어가 아닌데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엄마가 여기다 부치기 해주던 거를 생각이 나서 아 여기다 해먹겠구나 하고 여기다 하나 해먹었어요. 저 산속에 살면서 봄에는 나무를 뜯고 가을에는 도토리를 주웠어요. 어쩌다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밥은 먹어야 되겠고 밥 먹을 때는 없고 닭 한 마리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애라 나 먹던 대로 해주자 하고서 이거를 해줬는데 그게 입소문이 났죠. 양념은 고추장 넣고 마늘파 넣고 그리고 고춧가루 넣고 그리고 먹었죠.
우리 엄마가 외동딸이고 내가 외동딸이고 그래가지고 외할머니 돼서부터 내려오는 간장 100년 이상 됐죠. 이제는 100년 이상 됐죠. 시간장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아, 수저 들고 얼른 국물 떠잡숴 보셔. 닭도리탕하고는 결이 약간 달라. 뭔가 왜 매운탕인지 알 것 같아요. 단맛이 없지 않아요? 원래 달달하고 떡볶이 같잖아요. 그죠? 네. 떡볶이 같거나 너무 맵거나 막 이렇게 음식이 좀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달게 많이 안 달아. 좀 더 순수하게 매워요. 근데 닭볶음탕은 왜 볶음이랑 탕이랑 다른 음식이잖아요. 볶음 국물이 없는 거고 네. 당은 있고. 보통은 국물에 고기가 들어가면 탕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보다는 하면 뭐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죠. 네. 그리고 탕이라고 붙여야지 뭔가 더 근사해 보이는 근사해 그런 보여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유전자를 아주 옆에다 두셔야 되겠어요. 이거 금방금방 없어져요. 이 육수가 뭐예요, 사장님?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아는 게 없어. 아까 몇 마리인지도 모르셨어요. 교육을 아주 철저히 받으셔갖고 여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야 돼. 여보는 불만 돼. 육수는 이제 닭발도 넣고 닭도 넣고 이 닭발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맛이 있어요. 왜 닭발에는 콜라겐이 많아서 그게 다 우러나와가지고 더 맛있죠. 엄나무라든가 오가피, 대추, 황기, 가마솥에다 끓여서 쓰죠. 닭고기 좋아하시네? 저 닭 좋아해요. 근데 국물이 이렇게 빨리 쫄아드니까 저도 모르게 빨리 먹게 돼요. 다리가 없어요. 다리 유정 씨가 다 먹었어. 배가 3개 먹었어요, 다리. 이렇게 많이 먹으면 또 안 되는데. 닭이 보들보들해, 사장님. 안 질기고. 오, 매워. 닭 매운탕 아니고 닭 매워탕. 또 쫄았는데? 밥 볶아야 돼요, 선생님. 밥 볶아야 돼. 닭볶음탕 먹고 밥 볶아 먹은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탕이고 뭐 국이고 다 끝나고 나서 밥을 넣어야 돼. 지금 이거 누룽지 만드는 거죠? 쌀에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그걸 디글레이징해서 딱 먹으면 맛이, 감칠맛이. 이러다 속까지 파먹겠네. 나는 항상 이 불을 보면은 저기는 어떤 물감을 써야 지금 내가 보는 거고 똑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색깔을 찾아도 그 색깔이 없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아름답거든? 이 집의 매력 포인트는 이 불꽃일 수도 있겠네. 지금 정도가 딱 예뻐요. 이게 그림이네. 근데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아, 안타깝게도. 다리가 뜨거운 고생을 하고 났더니 예쁜 그림이 보여요. 추운 겨울날 제일 생각나는 것이 얼큰한 탕이죠. 마음에 드는 친구랑 한 서너 명이랑 같이 가서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닭볶음탕입니다. 야, 여기 그전에는 없었는데 부대찌개 거리가 생긴 거라. 아, 거리가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앉읍시다. 어떻게 앉을까요? 예, 앉읍시다. 선생님 여기 언제 처음 오셨어요? 저기 밖에 쉽게 그림도 걸려있던데. 거짓말 20년 20년 전에 오셨구나. 그땐 이 집 이렇게 덩그러니 하나였죠? 2개 정도 더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일대 창업주이신 할머니께서
1960년도부터 시작하셨고 처음에 본점 앞에 노상에서 포장마차로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미군 부대에 다니시던 이제 저희 한국 분들이 햄 소세지 이런 여러 재료들을 가져다 주시는 걸로 처음에는 이제 부대 볶음으로 처음에 이제 술안주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할머니께서 판매를 하시다가 단골 분들이 이제 국물에 있는 이런 찌개류 이런 걸 이제 좀 찾으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햄 소세지 고추장 김치 각종 재료들을 넣고 끓여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점점 이제 부대찌개로 계속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냥 맹물 쓰시네요? 아, 이게 맹물이 아니고 저희만의 고기 육수는 아니에요. 야채 육수예요. 그래요? 예, 예. 기본적으로 대파 들어가고요. 이제 양파 들어가고 파뿌리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료, 채소들을 이제 혼합해가지고 2시간 반 이상 끓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소 육수를 바탕으로 좀 깔끔하고 담백한 맛의 이제 부대찌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의정부식 부대찌개를 처음 먹어봐요. 근데 의정부식은 맑다고 하고 국물이 그래서 좀 김치 맛이 좀 더 난다고 하고 송탄식은 뭐 치즈랑 뭐 베이크드 빈즈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햄 이런 것도 더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걸쭉한 사골 육수랑 이런 거에 더 익숙한데 어떤 맛일까 좀 기대가 되네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부대찌개 여기 이렇게 양파도 담겨 있고 김치도 담겨 있고 소세지, 햄 뭐 이런 거 다 있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라면이죠. 라면 이렇게 넣어서 보글보글 끓고 있으면은 너무 맛있겠다. 라면을 먼저 호로록 건져 먹고 햄을 건져가지고 하얀 밥 위에다가 이렇게 탁 얹어가지고 그 다음에 국물을 이렇게 촉촉촉 해가지고 햄이랑 밥을 싹 넣고 배고파. 좋네. 저기 소세지 제대로 맛본다 지금. 여긴 햄도 두툼하게 쓸어주시네요. 예. 그게 구격이 할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어요. 넉넉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소세지하고 햄의 차이. 소세지하고 햄을 소세지는 비닐이나 창자에 넣은 거 아닌가요? 올 맞아요. 뭘 넣은 거? 다른 고기를 염장을 하나? 염장한 건 햄이고 햄은 염장한 거. 소세지가 프랑스어인 건 알아요? 프랑스어로 염장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나온 건데. 햄 맛도 짠하고 맛이 꽉 찼는데요. 맛이 빈맛이 없는데. 뒷맛이 이 여운이 상당히 긴 음식이야. 이 햄이나 소세지 때문에 그냥 김치찌개인데 이것 때문에 맛이 확 달라지는 거네. 맞아요. 이게 멋지네. 미국인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이 스팸 먹는 걸 너무 신기해하더라고요. 걔는 전쟁의 아픔이 아마 있을 거예요. 2차 대전을 이끌어간 건 캔 통조림이거든요. 통조림 햄은 미군을 따라다녔어요. 군인들이 가는 곳엔 단백질을 공급해야 되니까 햄을 투하해서 먹이고 그 지역에서 발달한 햄 음식이 많죠. 한국전쟁 때는 의정부 부대찌개가 생겼고 송탄 부대찌개가 생겼고 베트남 전쟁 때는 또 베트남의 그 햄 볶음이 생기고 오키나와에선 또 오키나와만의 고야 짬뿌르나 스팸 무스비 같은 게 생겼죠. 우리 식단에 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오뎅찌개, 저 부대찌개가. 거의 제육볶음 김치찌개 정도로 자주 먹는 음식이잖아요. 점심에 먹는 음식 중에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은 먹게 되는 게 직장인들이 부대찌개인데 부대찌개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퓨전 요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도
80년, 70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그 재료가 우리 재료가 아니더라도 우리 음식으로 인정받을 만한 세월을 겪었다. 그것이 부대찌개다. 선생님, 마포가 옛날에 이렇게 번화가가 아니었는데. 난 여기 추억이 많은 골목이에요. 만화 그리면서 스토리스로 많이 왔어요. 아, 여기서 집필하시던 공간이었네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 옛날부터 그 직장인들 상대로 하고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아. 주물럭집도 많고. 주물로 마포 원조 주물로 진짜 원조 뭐 원조의 원조 드럼통 놓고 맞아요, 이렇게 드럼통. 고기 구워 먹던데. 오늘은 어딘가요, 선생님? 김치찌개. 김치찌개. 야, 직장 생활하면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음식 아니야. 최고의 점심 메뉴. 한국 사람들한테 대표적으로 무슨 국물 좋아하냐, 무슨 찌개 좋아하냐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마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일 거예요. 김치찌개는 돼지고기하고 약간 시큼한 김치하고의 그 서로 맛을 중화시키면서 만들어내는 제3의 음식. 이거 굉장히 맛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기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한 50년 됩니다. 50년? 어이구, 마포 터줏대감이시네. 그럼 이 건물 올라가는 거 다 보셨겠네. 여기 아무것도 없을 다 때. 봤습니다. 내가 다 그 인부들 밥 해준 거야. 그럼 다 해준 거야. 네. 사실은 점심시간에 뭘 먹을까 했을 때 김치찌개 제육볶음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호불호가 없거든요. 그렇지 김치 밥 그 우리 한국 사람 그거 싫어하면 어떻게 못 살잖아. 세 개 다 먹어요. 네. 찌개 김치는 우리는 이제 젓갈을 하나도 안 넣어요. 젓갈을 넣으면서 젓갈 냄새도 찌개에서 나잖아요. 그걸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목살이야 제일 좋은 거. 우리는 뭐든지 푸짐해요. 이런 거 재료에 끼고 뭐 조금 드리고 이런 거 없어요. 예, 좋다 그리고 다 많이 드시면 그냥 다 갖다 드려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야채도 먹을 수 있고 칼칼해서 해장도 되고 그럼 딱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운맛, 시원한 맛, 고기, 국물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김치찌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맛있겠다. 되게 맛있겠죠? 네. 맑은 찌개랑 고기가 이렇게 쫙쫙 있는 제육볶음이랑 노란 계란말이 하얀색 밥이랑 이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막 돌지 않나요? 푸짐해. 푸짐하다. 와, 이 집은 뭐든지 크네. 여기 김치도 아주 굵직하게 썰어놓고. 진짜 나 사진 찍어야지. 아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두 사람 찍어야 나는 먹을 테니까. 아 안 돼요. 이거 없어졌잖아요. 김치찌개가. 야, 국물이 너무 깊네. 맛있다. 너무 맛있다. 김치가 아주 잘 익었어. 정말 잘 익었다. 김치찌개 해장국인데. 끝내줘요. 끝내줘요 정말. 이 고기 구울 때 이렇게 크게 자르면은 이제 앞에 앉은 사람한테 내 야단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먹냐 이런 걸. 그런데 야 이게 삶은 고기는 좀 커야지 전 맛있더라고요. 선생님, 제육 이렇게 두꺼운 거 처음 봐야죠. 이거는 좀 잘라야 되겠다 이거. 야, 근데 이게 맛있겠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이 입이 큰가? 너무 맛있다. 근데 제육볶음 너무 매력적이다. 마치 목살 고추장 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거 하나 먹어도 되죠? 아, 계란말이 안 먹었다.
저거 한번 먹어. 이거요? 아, 이걸 먹어. 이게 이거의 원조구나. 얘를 삶은 거 아니에요. 아주 적당히 잘 익었어. 이걸 이렇게 싸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이거 우리 원래 이거를 막 사이다 맛 나는 것 같아. 사이다 맛 나지? 이렇게 먹잖아, 우리는 보통. 싸서. 야, 김치가 맛있구나.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쩌면 좋아. 이거는 혼자서 먹기는 좀 그렇고 작업실에서 우리 끓여 먹으면 뭐 문화생 한 서너 명하고 같이 먹는데 이런 맛이 안 나죠. 맞아. 김치찌개는 또 나와서 사 먹어야 맛있잖아요. 집에서 끓이면 또 이 맛이 안 나잖아요. 김치가 예. 빳빳하게 살아있으면 맛이 없잖아. 50분 이상은 끓여야 돼요, 김치찌개. 꼭 끓여야 맛있어. 너무 오래 걸리는 이 김치찌개가 생각보다 신식 요리인 거 알아요? 100년 전에는 이렇게 김치찌개 이렇게 우리가 아는 아직 이런 김치도 대중화가 잘 안 됐고 이렇게 알이 꽉 찬 김치. 조선 배추라고 하는 거는 얼갈이 배추나 봄동처럼 약간 이렇게 결구가 안 되는 비결구식이 많았는데 우장충 박사가 그걸 이제 꽉 뭉친 걸로 육종을 해가지고 김치 캐비지라는 새로운 종을 만들어냈죠. 자부심 느껴져요. 선배님 진짜 백과사전 같아요. 김치에 들어간 유산균 이름이 뭔지 알아요? 김치 유산균. 진짜로. 락토바실러스 김치. 이게 학명이 그래요. 우리 대장님 스타일이 보이는 게 밥그릇도 그 기본 밥그릇 있잖아요. 그 밥그릇 아니에요. 진짜요? 기본 밥그릇은 원래 9cm에 5cm예요. 그게 대한민국 표준인데 73년에 정해진 건데 이거 그 밥그릇 안 쓰죠. 훨씬 높은 밥그릇. 밥도 많이 주고. 뭐 넣은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김치찌개는 아마 돼지고기가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전 등갈비 넣고 집에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 등갈비 넣고 하면 맛있죠. 국 삶은 거. 우리 멸치, 멸다구. 멸김. 꽁치김치찌개. 참치김치찌개. 고등어김치찜. 이 집은 이 김치가 진짜 김치가 버무리다.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으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참 다행이구나 진짜요. 이렇게 느껴. 이거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없는 거 아니야. 아예 모르면 괜찮은데 알고 있는데 못 먹어. 이건 잔인한 거지. 한식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된장찌개도 예전 같은 된장찌개가 아니라 요즘 트렌디하게 차돌도 넣고 국에 변화하는 트렌드가 더 맵게, 더 진하게, 더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건물이야? 상암동에 이제 오면은 옛날에는 한가했는데요, 상암동. 여긴 것 같은데요? 요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뭐요? 차돌된장? 차돌된장 한번 먹어봅시다. 차돌 되게 고급 안주였죠. 한 20년 전부터 고급 안주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두꺼운 고기 구워 먹기 전에 맞아요. 이거 파랗게 이제 불만 쏘이면 익는 거 아니야? 맞아요. 붐을 탔는데 이제 찌개까지 들어갔네요. 차돌된장이 유행한 거는 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뭐 그전에는 고기에 된장찌개에 차돌을 넣어 먹는다는 거는 사실 뭐 생각지도 못했었었는데 된장찌개의 구수함과 소의 적당한 기름과 고기와 이게 어울려져 있는 맛을 고객들한테 호응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안쪽 먼저 드릴게요. 야, 된장찌개 밥 오랜만에 맛있게 먹어본다. 드세요. 네. 아, 좋다. 이거지. 이게 차돌배이구나. 네, 차돌이 들어가니까 이게 메뉴가 딱 되네. 구수해지고. 네, 구수해지고 기름도 들어가고. 아이야.
밥이랑 찌개랑 반찬이랑. 너무 맛있다. 얼큰하네. 무슨 된장찌개 이렇게 얼큰해. 얼큰해요. 우리 한민족하고 빼놓을 수 없는 그렇네요. 그야말로 소울푸드인데 이게 삼한시대 때부터 먹었다고 그러네. 기름진 음식이 들어가면은 그걸 조절하는 역할 정도 했고 조선시대 이렇게 올라오면서는 아무래도 이건 단백질 아니오. 그러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요리에도 쓰기 시작했다고 그래. 선배님은 어떤 육수로 끓이는 거 좋아하세요? 된장찌개는 멸치 육수. 멸치가 그쵸. 빠지면 안 돼. 그냥 멸치 육수 해갖고 한꺼번에 넣어갖고 그냥 바글바글 끓여. 옛날 된장찌개 시커맸어 좀. 아, 저도 그거 좋아해요. 시커멓고 단맛이 거의 없는. 이제 이거는 요즘 유행을 딱 한 그릇에 딱 담은 그런 된장찌개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과 고기와 비주얼 다. 해외 나가면은 왜 그 된장찌개가 생각나는지 그냥 이민 가더라도 국물 있는 나라로 갈 거야. 여기 또 맛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양곰탕이 잘 나갑니다. 아, 양곱탕 잘 나가요? 저는 약간 다르게 얼큰한 양곰탕이라 보통 생각하시면은 맑은 국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빨간 양곰탕이라서 30, 40대 직장인 남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네. 네. 냄새가 술 먹은 다음날 맡으면 야, 그 아주 1등입니다. 예, 1등이네 이거.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이 집 주력이겠다 이거. 양곰탕은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로 내장을 먼저 삶아야 되고 다대기는 두태기름이라는 부위를 쓰고 있어요. 소 기름을 추출을 하고 고춧가루, 그다음에 뭐 소금, 후추, 일반 양념을 넣고 되게 만들어낸 다대기입니다. 내장이 들어가서 맑게 끓이는 탕 중에 나주곰탕 스타일이 있는데 저희 탕은 좀 구수하고 얼큰하게 드시는 탕이고. 이 내장탕이 아주 끝빨간해. 어서 이렇게 맛있게 드실 거예요? 얼큰해 얼큰해. 어이, 국물 참 좋다. 그죠? 이거 뭐예요? 이거 양. 첫 번째 위. 응? 어떤 게 첫 번째 위? 이거 첫 번째 위. 이건 저도 모르겠다. 그래서 사장님 이거 부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내장은 홍창, 곱창, 이제 양.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조합적으로 들어가는. 홍창, 곱창, 양. 아, 맛있어요. 노른자에 육수를 섞어서. 야, 이거 맛있겠다. 괜찮아요? 소주 한 병 가시겠습니까? 안 돼, 오늘 참아야 돼. 어머니 참습니까? 오랜만에 정말 입에 짝짝 붙는 거 먹는다. 선수가 만들었어요. 입에 딱 붙어요. 몸하고 손하고 따로 놀고 있어. 머리 쪽은 야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러는데 기계적으로 손이 자꾸. 아, 안 돼. 이거 보지 말아야 돼. 왜요? 왜요? 송님 드셔야죠. 누룽지하고 오징어 땅콩은 시작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작하면 다 먹게 된다고. 양평해장국 같기도 한데 아니고 육개장 같기도 한데 좀 다르고 요거만의 길이인데요, 선생님.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트렌디한 방식으로 다 하셨네요. 이 음식 하는 것도 그 셰프들이 한 발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남들보다. 자, 넷플릭스. 어제 술 좀 한 것 같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이렇게 고기를 그 육수에다가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먹고 허거나 스키야키, 뭐 샤브샤브 그런 것들을 발달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다 때려면 국물을 만들어요. 육수를 만들어서 국물부터 떠먹죠.
전골을 만들죠. 고기를 똑같이 물에 익혀 먹어도 고기를 즐기는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그 국물을 즐기죠. 근데 이 앞에 보면 코스 메뉴가 있어요. 고수? 야, 만두 전골 코스는 처음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만두 코스 요리는 처음 보는데 만두를 드신다고 해서 그냥 만두 한 그릇만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쫙 깔아서 한 상을 차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 상으로 차려서 드시는 건 아니고 가지수는 조금 있지만 순서껏 해드리는 거죠. 고기를 안 넣고 채소만 넣은 소만두입니다. 나이팅게일 모자 같잖아. 정말요. 야,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맛있네요. 오이가 들어갔네. 버섯이 고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고기 안 넣고 나물만 넣은 것 같은 만두는 처음 먹네요. 근데 고기 맛이 나요, 그죠? 아니요?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날 내치시려니. 현수는 소고기하고 표고버섯 아삭아삭하게 오이를 넣어서 네모로 빚거나 아니면은 누에고치 모양으로 해서 미만두라고 하기도 하고요. 만두가 네모 모양이에요. 요게 편수. 편수? 어떻게 만두도 이렇게 이쁘게 빚었지? 이것도 고기 안 들어간 거죠, 지금? 여긴 고기 이건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요거는 두부가 안 들어가서 깔끔하게 위해서 잘라먹 옛날 오늘의 요리에 나오던 그런 그릇 같아요. 완전. 원래 전통 음식은 만두국이죠. 전골은 조금 변화되고 다양화시킨 음식인데요. 여럿이서 함께 끓여서 드시는 음식으로 만든 거죠. 우선 냄비에다가 배춧잎을 깔아서 만두가 붙지 않게끔 먼저 깔아준 다음에 육수에서 건져낸 양념한 수육과 만두를 얹고 그다음에 미나리나 파, 생선 전도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고명처럼 색스러운 만두를 담은 다음에 뜨거운 육수를 부어서 끓이면 됩니다. 요 유리 밑으로 비치는 저기 재료들 색깔이 곱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계속 끓여 먹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전골이 왜 전골인 줄 알아요? 아니요? 이게 옛날 병사들이 쓰던 모자가 전립이라고 하고 전립투라고 되는데 그 모자가 쇠로 돼 있었는데 뒤집으면 뭐야? 그럼 냄비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걸 끓여 먹었대요. 골이라는 거는 석다란 뜻인데 전립투 골. 그게 이제 줄여서 전골.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넘친다. 딱 양지육수 냄새 딱 나네. 전유어도 들어가고 미나리도 들어가고 거의 신솔로의 폼을 갖고 있는 게. 그러네. 국물 한번 떠드릴까요? 아, 예, 땡큐. 아이고 시원하다. 여기 딱 양지육수 맛이거든. 만두는 너무 여러 가지 강한 맛을 내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육수에는 오로지 양지머리 국물이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간을 천일염하고 집에서 만든 집간장, 물하고 4가지 들어가네요. 저희는 이제 주로 정월장을 담는데요. 저희 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입니다. 이제 메주를 잘 만드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빨간 고추, 또 숯을 피워서 이제 넣고 5, 60일 후에 이제 장을 가릅니다. 올해 이제 그 기본적인 중요한 일이 끝나는 거죠. 이제 간을 하면 그날의 육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저 근데 지금 아주 좋아요. 이게 나는 좋아요. 지금 이게 왕들이 먹던 육수의 베이스니까요. 이걸 맛있게 드시면 왕의 어떤 양반에서 왕으로 오르러서서. 공중으로 안가에서 공중까지. 이번엔 국만두입니다.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양지국수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흐릿한 만두를 좋아해요. 막 쨍한 만두 말고. 이건 고기 들어갔네? 네, 요건 고기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아는 그 만두 맛. 근데 시판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맛. 양지는 또 먹어줘야지. 양지사랑. 양지사랑. 아이고. 요건 드셔야죠. 오늘 옷이랑 같은 색깔의 만두. 선생님은 녹색 드시겠어요? 노란색 드시겠어요? 노란색. 국수 해드리겠습니다. 국수도 이렇게 예쁘게 담아 오실 거예요? 너무 예쁜데요. 면은 무슨 면이에요? 중면? 그냥 생면입니다. 아, 생면. 먹던 음식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국수가 이렇게 꼬신 맛이 나지? 국수가요? 꼬셔요.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나. 원래 전골이란 건 이렇게 편한 음식이었구나. 속이 편안해졌어요. 겨울에만 누리는 호사인 것 같아요. 여름엔 사실 더워서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음식하고 인간 생활이 좋아하냐 좋아. 여러 가지 재료가 모아가지고 한 가지 맛을 만들어내듯이 인간들도 좀 어울리되 튀지 않고 잘 꾸려나가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나 해봤어. 딱 스탠다드를 먹은 기분이에요. 전골이란 건 재료로 승부하는 음식이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일수록 재료에 집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리법보다는. 구체적이야. 구체적인 남자.